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국제정치 안보 관련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미군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항행의 자유 작전이었는데요. B-1B 폭격기 2대가 동원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의 B-1B 초음속 폭격기 2대가 11월 8일 오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 항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은 미국 시각으로 8일 오후 덩크01과 덩크02로 명명된 B-1B 폭격기 2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켰습니다. 이들 폭격기들은 바시 해협을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상공을 거쳐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남동 해역 상공을 선회한 뒤에 다시 필리핀 남부 해역을 통과해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11월 5일 괌에 전개된 B-1B 폭격기 BTF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무력 시위에 따라 괌에 B-1B가 다시 교대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이 B-1B 폭격기의 항공기 위치 확인 장치 ADS-B를 모든 비행 과정에서 켠 상태에서 비행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의 혼란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해경법을 통과시키는 등 해양 도발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중국이 11월 4일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해경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해경법에는 이 분쟁 해역 그리고 중국의 이지 내에서 중국의 해경들에게 이 갑판상에 있는 무장들, 소총뿐만 아니고 갑판상에 장비된 무장들, 함포 포함이죠. 그 무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의미 있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끝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미국의 의지 그리고 미군의 의지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는 항행의 자유, 즉 이 스프래틀리 군도 상공을 쫙 선회를 했는데 스프래틀리 군도가 바로 남사군도죠. 중국이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바로 그 지역이 스프래틀리 군도인데 여기를 이 중국 니들 땅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중사군도 이렇게 해서 필리핀을 돌아서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B-1B 폭격기 4대가 이 미국 대선을 즈음해서 괌에 배치가 됐었는데 그 4대가 11월 5일 날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11월 8일 날 또 B-1B 폭격기 2대가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B-1B가 다시 추가로 교대에서 배치했든지 아니면은 BTF 임무 종료한다라고 해놓고 페이크 치고 안 갔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결코 이 지역에 대한 군사 안보를 지키겠다. 또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퇴색되지 않았다라는 미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1979년 국교 단절 이후 처음으로 정규군을 대만에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 군사고문단이 11월 9일부터 대만 해병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10월 대만의 극비리에 해병대 군사고문단을 파견했고 이 병력이 코로나 격리를 마치고 9일부터 대만 해병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작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11월 9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 해병대 병력이 대만 남부 가오슝 인근에 있는 쭈잉 해군기지에서 해군 제99 육전여단 병력에 대한 특수작전과 쾌속정 침투 전술 등에 대한 4주 과정의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99여단은 대만의 해병대인 해군 육전대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유사시 남중국해 일대 도서지역에 대한 탈환, 대만에 중국군이 상륙했을 때 역상륙과 해암 침투 등으로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미 해병대 이번 교관단 파견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미국 대만 연합특수전사령부 창설 준비의 일환인데요. 미국은 사실상 특수부대로 운영되고 있는 제99여단에 대한 해상 침투와 특수작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는가 하면 대만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 대만 이제 완전한 독립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 해병대가 대만에 가서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에도 그 마린 레이더스라고 하는 특수전 부대가 있죠. 우리로 치면 뭐 해병 수색대, 특수 수색대 뭐 이런 그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 마린 레이더스 교관이 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 해병대 중에서 제 99여단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이 특수작전 임무를 가지고 이 본토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토가 침략을 받았을 때 역상륙해서 적의 후방을 치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금문도, 진먼다오죠, 또는 둥샤군도, 동사군도죠, 이런 데를 중국에게 뺏겼을 때 그 섬을 탈환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99여단인데 99여단에 대해서 공포트나 이런 쾌속정을 타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적을 타격하는 훈련, 뭐 이런 것들 지금 교육을 4주간 한다라고 하니까 대만이 미국의 상륙작전 사실 가장 많이 한 군대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우수한 상륙작전 교리, 전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만이 교육을 받아서 더 우수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 불과 18개월, 또 과거에는 뭐 21개월, 24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복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상급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이 군사 지원, 교육훈련 지원, 교리 지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쉼없이 전쟁을 해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 교리를 발전시키죠. 그걸 우리는 그대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한미연합훈련 안 해서 흡수 못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강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이렇게 미국과 연합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보다 우리는 훨씬 강해요. 왜? 미국의 작전 교리를 그대로 다 받으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만도 이렇게 정규군은 아니지만 이 특수전 부대, 물론 정규군인데 이제 이 보병은 아닌 특수전 부대에 한해서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전술 교리 전달받을 수 있게 되면 대만이 중국에 대한 억제력 좀 더 커질 것 같고, 미 대선이 아직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역전, 구에말 투아웃의 역전 말로 홈런을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린다면 이 대만의 완전한 독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지원하겠죠. 트럼프 현 대통령의 목표는 중국을 내려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입장도 차이잉원 총통의 생각, 대만 국민들의 생각도 사실은 트럼프 저렇게 퇴장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성능 개량 사업을 최근 완료해서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조기 경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합동전술지상통제소 JTAX가 최근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노스롭 그루만이 밝혔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은 JTAGS, 즉 JTAX 성능 개량에 따라 이제 주한미군은 조기 경보 위성 DSP와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인 SBIRS에서 탐지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은 일본과 카타르, 이탈리아 등에 설치해 운용 중인 최신 버전인데요. 이 시스템 개량으로 이제 JTAX는 미 위성이 포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화염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보다 빠른 조기 경보 전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JTAX는 실시간으로 전구 미사일 작전반 TMOCL로 데이터를 보내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요격 부대에 미사일 요격 준비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주한미군의 탄도탄 요격 가용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한미당국은 미군의 TMOCL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센터인 KMDCL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과연 미국이 이 실시간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에 한국의 시스템을 연동하게 허가해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안테나 3개가 쭉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주한미군에 설치했다. 그래서 이 우주기반
그 탄도미사일 탐지 시스템들이죠. 이런 그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발사 화염을 잡아내는 SBRS나 이런 것들 통해서 딱 들어온 정보를 지금은 일본에 이제 이 바로 JTX가 있어요. 일본으로 보내서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한국의 이제 TMO셀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갔다가 오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빠르게 그냥 준비를 하고 특히나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쏘고 그걸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갔다가 오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아깝죠.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이 주한미군에다가 직접 위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 JTX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갔다가 오는 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의 뭐 패트리어트 3 미사일 또 뭐 지금 뭐 M셈 앞으로 L셈 이런 것들 이 자산들도 여기에다가 물려야 되는데 뭐 그런다고 하면은 뭐 반미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의 MD에 편입하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대학교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 군에서 말도 못 꺼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미냐 친미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지금 완전히 공고가 된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한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생명은 튼튼하게 해놓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건 뭐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과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정보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MD 체계를 공유하는 그 작업 빨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성향으로 와서 미국이 넣어줄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어느 정부가 되었든 빨리 노력해서 미국과 MD 시스템을 공유해야 된다. 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